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오늘은 빌라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빌라를 사러 가면은 어떤 지역을 갔어요? 그랬더니 빌라가 3억짜리래요. 근데 이 3억을 사려고 했더니 바로 옆에가 여기가 개발이 좀 빨리 됩니다. 여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빌라를 갑자기 5억에 사래요. 그리고 또 옆에 갔더니 이걸 사려고 했더니 또 옆에 여기가 확실히 개발이 돼요. 여기를 사세요라고 해서 또 어떤 바로 근처인데도 불구하고 7억의 빌라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억, 7억 어떤 걸 사는 게 가장 안전한 건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오늘 확실하게 이제 풀어드릴 거고, 뭐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받는 방법이 있고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차이점도 제가 다시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분이 뭐 1평짜리 빌라, 지분이 3평짜리 빌라, 지분이 10평짜리 빌라, 지분 크기가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사는 게 과연 유리한지, 어떤 게 사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풀어드릴 거니까 제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빌라에 대해서 많이 배워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몸값 높아진 빌라 서울 아파트 거래량 넘어섰다라는 기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울에 주택을 투자한다면 아파트 투자하지 빌라 투자는 다 말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빌라가 뭐 없어서 못 파는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대단한 부동산 꼰대에서 올 초에 여러분들한테 빌라 투자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강요를 했어요. 그 이유하고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를 봤더니 첫 번째가 이제 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감이고, 두 번째가 아파트가 급등했다는 풍선 효과입니다. 자, 이제 시청자 사연을 봤더니 손 놓고 있는 사이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아파트는 못 사고 빌라라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생각으로 노후된 빌라 위주로 알아보는 중이다. 그러니까 노후된 빌라를 사는 이유는 뭐냐? 개발 규제 완화 기대감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살려고 했다 봤더니 정부가 이사대책 등 공공재개발과 공공주도 뭐 도심 복합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활성화 대책을 내세웠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6대 규제 완화책이라 그래서 재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약 60개 정도 지정을 했고요. 서울시도 올해 24개 이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벌써 이제 84개죠. 여기에다가 매년 60개 이상을 지정을 할 겁니다. 이걸 이제 5년 가까이 만약에 계속 해야 되니까 최소 못해도 합치더라도 뭐 380개 정도는 신규 지정을 나오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새롭게 지정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300개, 아직 지정이 안 된 300개 넘는 지역이, 노후된 지역에 할 거니까 노후된 지역에 일단 빌라를 사놓게 되면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이런 빌라들이 이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나와 있네요. 이제 빌라가 인기를 끄는 것은 서울 시내 재개발 규제 완화하고,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풍선 효과,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가격이 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찾는 수요를 봤더니 전세를 끼고 1억에서 2억 정도의 자본금으로 살 수 있는 빌라, 그러니까 소액으로 좀 장기간에 걸쳐서 당장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커서 결혼할 때쯤 재개발이 돼 신축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걸 사겠다. 그러니까 나이가 47이니까 이분 같은 경우 만약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15년 정도 후에 만약에 결혼한다면 15년 안에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감에 의해서 사니까 장기 투자로 생각하니까 뭐 현명한 투자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전문가들은 빌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고, 아파트하고 달리 시세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빌라는요, 아파트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한 블록에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역에서 가깝고 역에서 먼 산 쪽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대지 지분을 전부 다 동등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똑같아. 그러나 빌라는요, 이렇게 이제 필지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까운 빌라는 5억인데 산 밑에 있는 빌라는 뭐 3억 5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중간에 있는 빌라들은 얼마 정도 주고 사는 게 적정가일지라고 하는 부분하고, 뭐 대지 지분이라든지 집을 잘 짓고 안 짓고 층수에 따라서 향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하고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재개발이 진행을 하고 있다가 무산됐다, 재개발이 취소되는 어떤 리스크도 이제 있고요. 오래된 빌라의 경우에는 불법 건축 등의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꼭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찍혀 나오거든요.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뭐 어떤 교수님은 용도 지역 대지 지분 등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분은 이제 서류로 공부하니까 현실을 모르는 거고, 뭐 용도 지역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파트가 중요한 거고요.
자, 대지 지분 같은 경우도 빌라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파트가 중요한 거고 빌라는 지분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빌라 대지 지분이 중요하지 않냐면 예를 들어 대지 지분 1평짜리 빌라가 있고요. 10평짜리 빌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시세가 평당 땅값이 지분당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평은 7천 곱하기 1이니까 7천만 원이 가격이겠죠. 10평은 7천 곱하기 10이니까 7억이 가격이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 지역이 아파트로 개발되면 똑같이 아파트를 받아요. 즉 17억 시세가 17억짜리 아파트를 둘 다 예를 들어 11억의 아파트를 받는 거죠. 그러면 6억을 싸게 받잖아요. 그럼 프리미엄이 똑같이 6억 이렇게 6억을 벌 수가 똑같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6억을 버는데 자, 이 한 평짜리 대지지분 빌라는 7천만 원을 투자해서 6억을 버는 거고 이 10평짜리 빌라는 7억을 투자해서 6억을 버는 거니까 어떤 게 유리할까요? 즉, 이 7억짜리 하나를 사는 것보다 7천만 원짜리 10개를 산다면 6억 곱하기 10이니까 60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이 작다고 아파트 못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용적률이 다 높게 해주기 때문에 아파트가 남아요. 아파트가 모자랄 때만 지분이 작은 것들 아파트를 안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의 재개발들은 거의 대부분이 99%가 아파트가 남기 때문에 지분 작은 것들도 아파트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집은 작은 거를 갖다가 여러 개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단 여기서 이게 당연히 그렇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7천만 원짜리를 찾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은 7천이 아닌 2억에서 한 3억 정도가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 7억짜리는 많은 사람이 더 집은 작은 걸 찾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7억짜리는 6억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제 한 평짜리가 2, 3억이고 10평짜리가 6억일 때 어떤 게 더 효용 가치가 있느냐는 이건 전문가들이 이제 숫자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받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분당 금액이 7천 대 7억이라면 당연히 한 평짜리를 10개 사는 게 무조건 옳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재개발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이 재건축하고 재개발 차이점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재건축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이 안에 아파트가 오래된 저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 있겠죠. 이거를 둘러싼 담장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담장이. 그런데 재개발은요. 재개발은 이 담장이 단독 빌라가 모여있는 지역, 빌라도 이렇게 있겠죠. 빌라도. 모여있는 지역에 담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담장을 정부에서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 내가 쳐준 이게 구역 지정이라 그래요. 구역 지정. 내가 그려준 이 구역 안에서 낡은 집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어라 라고 이렇게 권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바깥하고 안쪽의 가격이 천지 차이겠죠. 이 안쪽 구역 안에 빌라가 예를 들어 12억이라고 하면은 이 구역 밖의 빌라는 5억인 거죠. 또 3억일 수도 있고 4억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재개발이 될 줄 알고 요 재개발 구역을 샀어요. 12억을 주고 재개발 구역을 샀는데 주민들이 안 하겠대. 반대에 심하게 부딪혔어. 그러다 보니까 이 재개발 구역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게 재개발 구역이. 그러면 재개발 구역이 이렇게 지워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선이 안 보이죠? 여러분들. 그죠? 이 선이 안 보이게 되면은 이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빌라하고 밖에 있는 빌라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밖에 있는 빌라가 5억에서 4억이니까 이 12억짜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5억에서 4억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런 재개발 리스크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됐건 간에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가격이 같으면 절대 안 돼요. 같은 경우에는 언제냐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점선, 눈에 보이지 않는 점선이 언제든 지어질 수 제가 있다 그랬죠. 이 점선이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아파트가 된다는 확률이 거의 95%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까지 인가까지 갈 정도로 간다면 이 점선이 거의 실선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는 재건축과 재개발 가격이 같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앞 단계 추진위 설립이나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이렇게 거치는 단계일수록 가격이 많이 저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선이 없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미 재개발 구역 초창기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재건축보다는 훨씬 더 싸야 돼요. 그래서 이 초창기에 있는 것과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간 거, 관리처분까지 간 거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재개발에서는 정상인데 최근에는 아파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정구역으로만 지정이 돼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가금을 주고 프리미엄을 주고 사신다고 한다면 그 지역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파트 재건축하고 달리 담장이 없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액 어떻게 사면 되냐면 현재 재개발로 구역 지정된 지역, 그러니까 이 구역 지정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재개발로 진행될 확률이 70% 가까이, 아파트처럼 이 점선이 70% 확률로 실선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역 지정된 지역의 빌라들은 뭐 9억에서 뭐 11억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예정 구역이에요. 예정 구역. 예정 구역은 이 점선이 아직 점선으로만 남아 있는 거죠. 이런 상태라면 이거는 개발될 확률이 50% 이상은 되긴 하지만 그래도 50%의 리스크가 있어요. 이거를 정말로 비싸게 주고 사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예정구역된 지역의 빌라 가격은 보통 6억에서 한 8억 정도가 형성이 되고 있고, 자, 미지정 지역이 미지정 지역. 그럼 미지정 지역, 근데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지역은 이 점선이 아예 없죠.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빌라 가격이 3억에서 한 4억 정도 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가격은 뛰고, 이런 한 단계 위의 것들을 사시게 되면 될수록 리스크는 더 커진다. 왜? 구역 지정이 된 재개발 지역은 이게 취소될 확률이 10% 20%밖에 안 돼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전 서울시장일 때는 이런 지역을 되게 많이 취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프리미엄이 다시 민간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지역에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자, 어떤 게 과연 투자 가치가 높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미지정된 지역 자체가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앞으로 한 300개 이상의 재개발 구역을 신규로 지정한다고 한다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소액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구역 지정을 한 지역이나 예정 구역을 지정하는 게 투자하는 게 안전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재개발될 확률이 높은 미지정된 지역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그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미지정된 지역은 뭐 재개발이 다른 데가 잘 안 되더라도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될 수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가격이 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이 차이도 좀 보셔야, 투자 금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자, 미지정된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뭐 5천에서 한 1억 정도가 투자 금액으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정된, 이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똑같아요. 전세가. 그러니까 전세는 똑같다 보니까 뭐 투자 금액이 3억 5천에서 한 5억 정도 내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 지정이 확실히 된 지역은 보통 7억에서 9억 정도가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위로 올라갔어도 수익이 적잖아요. 이제 뭐 지정된 지역이 내가 아파트를 받아서 4억을 번다라고 하고 뭐 예정 구역이 아파트를 투자해서 뭐 6억을 번다라고 한다면 미지정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재개발로 지정이 되면 이 6억이나 뭐 4억 이상의 돈을 벌기 때문에 수익률이 뭐 6배, 7배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개발이 안 된다고 할 경우라도 새롭게 이렇게 개발되는 지역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미지정된 지역도 가격이 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1억만 뛰더라도 내 돈이 5천에서 1억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100% 수익을 같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미지정된 지역의 투자성이 훨씬 더 그 가치가 높다라고 할 수도 있을 뿐더러 자, 이 미지정된 지역의 빌라 가격도 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빌라를 지려고 한다면 단독주택 플러스 건축비가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 빌라 값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독주택의 가격이요, 현재 나와 있는 빌라들보다 더 비쌉니다. 더군다나 이 건축비가 최근에 10% 가까이가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가격도 좀 뛰고 있고 건축비도 뛰고 있기 때문에 빌라의 바람이 확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지정된 지역의 빌라는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빌라 투자라고 하는 게 너무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만 잘 알고 판단하고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전혀 어려울 게 없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작은 돈을 가지고 뭐 아파트를 못 받더라도 수익률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아파트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뭐 저기 내가 가점이 안 돼서 아파트를 못 받았다고 하는 서러움을 한 방에 날려버리거나 아파트를 사지 못해서 그동안 돈을 못 벌어서 속상하다고 하는 거를 한 방에 이렇게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단, 리스크는 존재해요. 빌라라고 하는 거는 상품화가 획일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지 못할 사람한테 잘못 사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여러분들의 거래 과정에서 어떤 잘못된 뭐 일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손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믿을 만한 전문가나 믿을 만한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지역 분석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산다고 한다면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빌라를 잘 사는 방법, 유의해서 안전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 주십시오. 자, 좋아요 버튼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